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다. 어머님한테서 캐캐 묵은 책 냄새 나요. 애가 기침을 해요. 68세의 윤서정은 오랜 시간 시골 작은 마을에서 무료 영어 수업을 하며 살아왔다. 젊은 시절에는 명문여고 영어교사로 유명했지만 은퇴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도시의 아들 집으로 들어왔다.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다. 며느리 장혜린 30대 중반의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차가웠다. 시어머니를 본 순간부터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어머님한테서 캐캐 묵은 책 냄새 나요. 애가 기침을 해요.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말은 서정을 방 안에 가뒀다. 아침에 일어나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를 살폈다. 혜린의 발소리가 들리면 다시 문을 닫았다.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다. 밤 11시가 넘어야 자유로웠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때만 서정은 자신의 집에서 숨을 쉴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서정은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다. 혜린이 출근복을 입고 나타났다. 어머님, 제가 먼저 쓸 텐데요. 시간 없거든요. 서정은 컵을 내려놓고 물러났다. 혜린은 서정이 끓인 커피를 버리고 새로 내렸다. 다 식었네. 어머님, 타이밍 좀 봐가면서 사세요. 손자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방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1등 했어요. 서정이 문을 열자 혜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민아, 할머니 피곤하시대. 방해하지 마. 숙제나 해.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서정은 문틈으로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 서정은 밥상 차리는 것도 허락받지 못했다. 어머님이 하시면 지민이가 안 먹어요.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혜린의 말은 항상 정중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정은 자기 방에서 혼자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다. 밤 10시 거실에서 혜린과 아들의 대화가 들렸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였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집안 공기가 답답해. 애가 자꾸 할머니 방 앞에서 서성이잖아. 교육에 안 좋아. 아들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요양원. 알아볼까?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님도 또래 친구들 만나시면 행복하실 거야. 서정은 복도에 서서 그 대화를 모두 들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지 않았다. 30년 전 서정은 이 아들을 홀로 키웠다. 남편은 벌이가 적었고 서정이 학원 강사로 돈을 벌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 유학비, 결혼 자금까지 모두 서정이 됐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침묵으로 아내 편을 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정은 작은 가방에 옷가지를 챙겼다. 떠날 준비였다. 하지만 서랍 속 남편의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은 생전에 늘 말했다. 서정아, 내가 가르친 아이들은 널 기억할 거야. 내 목소리는 남는 거야. 서정은 천천히 가방을 도로 풀었다. 손자의 7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서정은 3일 밤을 새워 케이크를 만들었다. 초콜릿 시트, 딸기, 생크림. 해피 버스데이 JIMIN이라고 예쁘게 썼다. 지민이는 할머니가 만든 케이크를 제일 좋아했다. 오후 2시 서정은 케이크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하지만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탁자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친구들이랑 호텔에서 파티합니다. 외출해주세요. 사진 찍을 거라서 분위기 중요해요. 마이너스 혜린. 서정은 케이크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혜리는 시어머니가 손자 생일에 나타나는 것조차 싫었던 것이다. 서정은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들 혜린 그리고 지민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나가는 중이었다. 할머니. 지민이가 서정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혜린이 재빨리 아이 손을 잡았다. 지민아 가자. 늦겠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서정은 케이크를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서정은 집으로 들어와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혜린이 들을까봐. 새벽 4시 서정은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다. 펜을 들고 첫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다. 조용히 사라지지 않겠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70년을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반격을 결심한 순간이었다. 서정의 남편이 생전에 남긴 미출간 수필 원고집 2권이 있었다. 남편 김현수는 30년간 신문사 문화부 기자로 일하며 틈틈이 글을 썼다. 은퇴 후 시골에서 10년을 보내며 완성한 원고였다. 제목은 사라지는 것들의 기록과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서정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원고를 서재 서랍 깊숙이 보관해왔다. 어느 날 오후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다. 김현수 선생님의 작품을 소개받았습니다. 혹시 미출간 원고가 있으신가요? 서정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 담당 편집자는 말했다. 한 문학평론가가 과거 신문 칼럼을 보고 추천하셨어요. 선생님 글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요. 며칠 뒤 출판사에서 계약 제안서가 도착했다. 한 권당 1억 원 상당의 선인세 계약이었다. 서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재로 향했다. 서랍을 열었다.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원고가 사라진 것이다. 서정은 온 집안을 뒤졌다. 책장, 옷장, 침대 밑까지 살폈지만 원고는 어디에도 없었다. 혹시나 싶어 며느리 혜린에게 물었다. 혜린아, 서재 서랍에 있던 원고 봤니? 혜린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방 정리한 적 없는데요. 혹시 치매 초기 아니에요? 서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일주일 후 서정은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됐다. 손자 지민이가 태블릿으로 보던 화면이었다. 거기에는 혜린의 계정이 떠 있었고 최근 게시물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 김현수 미출간 원고 곧 공개 전시 예정. 문학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귀한 작품을 세상에 소개합니다. 사진에는 남편의 원고 표지가 선명하게 보였다. 서정은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며느리는 남편의 유품을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망설여졌다. 아들과의 관계, 손자와의 만남, 모든 것이 끊어질 것 같았다. 새벽까지 고민하던 서정은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우야, 선생님이야. 박은우는 서정의 옛 제자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이었다. 20년 전 서정의 수업을 듣고 언론인의 꿈을 키웠던 학생이었다. 지금은 사회 고발 다큐를 만들며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선생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서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은우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에요. 이름을 빼앗기신 거예요.
작가의 이름, 유족의 권리, 그리고 선생님의 존엄까지요. 그 말에 서정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은우는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이번엔 진실이 이겨야 합니다. 서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박은우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정의 집으로 찾아왔다. 손에는 노트북과 카메라 장비가 들려 있었다. 서정은 그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출근한 뒤였다. 선생님, 먼저 혜린 씨의 SNS 계정을 자세히 봐야 해요. 은우는 노트북을 켜고 혜린의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전시 홍보 게시물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다. 그중 하나의 영상을 클릭했다. 30초짜리 홍보 영상이었다. 고급스러운 배경음악과 함께 원고가 클로즈업되는 장면이 나왔다. 은우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다. 선생님, 저기 보이세요? 그 영상 배경에 책장이 보였다. 서정은 숨을 죽였다. 그 책장은 자신의 서재에 있던 것과 똑같았다. 낡은 목재 서랍, 오른쪽 모서리에 긁힌 자국까지 일치했다. 이건 우리 집 서재예요.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린 씨가 집에서 촬영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그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책장 뒤쪽 천장 모서리에 작은 검은 점이 보였다. 저게 뭔지 아세요? 서정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다. CCTV예요. 아들이 2년 전에 설치한 거예요. 도둑 방지용이라고 했죠. 은우의 눈이 반짝였다. 선생님, 그 CCTV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앱으로 연결돼 있어요. 아들이 관리하지만 제 폰에도 공유돼 있어요. 서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CCTV 앱을 열고 저장된 영상을 확인했다.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이 나타났다. 은우가 말했다. 원고가 사라진 게 언제쯤이죠? 한 달 전쯤이에요. 정확히는 10월 15일 이후였어요. 은우는 10월 15일 밤 시간대 영상을 찾았다. 오후 11시 47분 파일을 재생했다. 어두운 서재에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혜린이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서랍으로 다가갔다. 서랍을 열고 원고 2권을 꺼냈다. 그리고 책상 위 컴퓨터를 켰다. USB를 꽂고 무언가를 작업했다. 스캔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정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영상은 계속됐다. 혜린은 원고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하지만 3일 후인 10월 18일 새벽 2시, 그녀는 다시 서재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원고를 가방에 넣고 나갔다. 서정은 그날 아침 서랍을 열었을 때 원고가 사라진 걸 발견했던 것이다. 증거가 확보됐어요. 은우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전시 주최 측을 알아봐야 해요. 서정은 혜린의 SNS에서 전시 포스터를 캡처했다. 하단에 주최기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청송문화재단. 은우는 재단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이사진 명단에서 한 이름을 발견했다. 한경숙. 이사장이네요. 서정은 그 이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혜린이 엄마예요. 은우는 한숨을 쉬었다. 돈과 명예를 위해 사위 아버지의 작품을 훔친 모녀. 이건 단순 절도를 넘어선 문화재 사기죠. 서정은 조용히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다. 그들이 만든 전시에서 진짜 원고를 읽겠다. 은우는 서정을 바라봤다.
68세 여자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기가 느껴졌다.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정은 미소를 지었다. 개막식에 가야죠. 초대받지 않았지만요. 전시 개막식 날 서정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은우가 준비한 작은 USB를 핸드백에 넣고 집을 나섰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행사장으로 떠난 뒤였다. 오후 3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갤러리. 입구에는 김현수 미공개 수필전 기억의 향기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기자와 문학의 인사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약 150명의 관객이 모였다. 서정은 입구에서 멈췄다. 초대장 검사를 하는 직원이 다가왔다. 초대장 있으십니까? 서정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고인의 아내입니다. 직원은 당황했지만 명단을 확인했다. 죄송합니다만 명단에 없으신데요. 그 순간 은우가 다가왔다. 그는 언론사 출입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다큐멘터리 촬영 중입니다. 동행자입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갤러리 안은 화려했다. 벽면에는 원고 페이지들이 액자로 걸려 있었다. 서정은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를 바라봤다. 남편의 글씨체였다. 그녀의 가슴이 뛰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다. 무대 앞쪽에 혜린이 서 있었다. 흰색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는 어머니 한경숙이 우아한 자세로 서 있었다. 서정은 뒤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오후 4시 개막식이 시작됐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청송문화재단 한경숙 이사장님과 기획자 장혜린 디자이너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터졌다. 혜린이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작품은 제 시아버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미공개 원고입니다. 이 글들은 오랫동안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작품이 세상의 빛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혜린은 계속 말했다. 아버님은 평생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셨습니다. 이 전시가 그분의 마지막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갤러리 조명이 깜빡였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은우가 준비한 영상이었다. 화면에는 날짜가 표시됐다. 2024년 10월 15일 2347. 어두운 서재, 문이 열리고 혜린이 들어오는 장면이 재생됐다. 그녀가 서랍을 열고 원고를 꺼내 스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경숙이 급히 스태프에게 손짓했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이어서 2024년 10월 18일 213영상이 재생됐다. 혜린이 원고를 가방에 넣고 나가는 장면이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김현수 서재 CCTV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영상을 중단해. 한경숙이 소리쳤다. 하지만 은우는 이미 조명실을 장악한 상태였다. 무대 옆에서 서정이 천천히 일어났다. 갤러리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서정은 무대로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혜린은 뒷걸음질 쳤다. 어머님. 서정은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 원고는 제 남편의 것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지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이름을 팔아 돈을 번 사람이 제 며느리입니다.
혜리는 입술을 떨었다. 한경숙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다.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고인의 뜻을 기리려고. 서정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출판사에서 보내온 계약서입니다. 2억 원의 선인세 제안이 저에게 왔습니다. 원고의 법적 소유자인 유족에게요. 그녀는 봉투를 들어 올렸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 원고를 훔쳐 전시로 만들어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누군가 소리쳤다. 사기잖아. 아들이 관객석에서 일어났다. 엄마.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서정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 남편은 생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도착한다. 오늘 진실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를 내려왔다. 기자들이 혜린과 한경숙을 에워쌌다. 플래시가 터졌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날 인터넷은 난리가 났다. 명문가 며느리, 시아버지 유작철도 혐의. 2억 원 원고 훔쳐 전시. 충격의 현장 폭로. 68세 시어머니의 반격, 개막식서 증거 공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관련 키워드로 도배됐다. 개막식 영상은 SNS에서 300만 뷰를 돌파했다. 댓글은 5만 개가 넘었다. 진짜 며느리 표정 봤냐? 완전 사기꾼 얼굴이던데. 시어머니 너무 불쌍하다. 저 나이에 저렇게 당하면 어떡해. 한경숙도 공범이잖아. 재단 이사장이 이래도 되나? 그날 오후 혜리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 장 디자이너 회사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계약 해지합니다. 혜리는 항변했다.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대표는 이미 전화를 끊은 뒤였다. 청송문화재단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후원 기업 7곳이 계약을 철회했다. 정부 지원금 심사도 보류됐다. 한경숙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가혹했다. 이사장님, 며느님이 원고를 훔친 걸 알고 계셨나요? 유족 동의 없이 전시를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입장료 수익은 어디로 갔습니까? 한경숙은 땀을 흘리며 답변했다. 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유족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이사장직에서 사퇴했다. 혜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이혼하자. 혜리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엄마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내가 당신 편을 들 것 같아? 지민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당신도 동의했잖아. 요양원 알아보자고 한 것도 당신이었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바보였어. 당신 말만 듣고 엄마를 몰아낸 게 평생 후회될 거야. 그날 밤 혜리는 집에서 쫓겨났다. 캐리어 하나만 들고 나왔다. 어머니 한경숙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다. SNS는 이미 폐쇄한 뒤였다. 서정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개막식 이후 아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손자 지민이도 마찬가지였다. 서정은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사흘 뒤 박은우가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SNS 보셨어요? 조회수 1000만 넘었어요. 그래. 댓글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머니의 용기. 이게 진짜 정의다. 68세에 이런 결단을. 존경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을 영웅으로 보고 있어요. 서정은 작게 웃었다. 영웅은 무슨? 그냥 도둑 잡은 거지.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방송국도 섭외하고 싶대요. 됐어, 은우야. 난 조용히 살고 싶어. 전화를 끊고 서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그녀는 서재로 갔다. 서랍에서 남편의 원고를 꺼냈다. 출판사가 돌려준 것이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도착한다. 서정은 그 문장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다. 목소리가 서재에 울렸다. 68년을 살아온 여자의 목소리.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목소리. 2주 뒤 초인종이 울렸다. 서정이 문을 열자 손자 지민이가 서 있었다. 아이 손에는 작은 편지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이거. 서정은 편지를 받아 펼쳤다. 아들의 글씨였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지민이랑 주말에 찾아가도 될까요? 엄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요. 서정은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다. 지민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저 매주 올게요. 서정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날 저녁 서정은 오랜만에 부엌에서 요리를 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다. 지민이는 식탁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서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실이 도착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남편의 원고는 3개월 뒤 정식 출간됐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서정은 인쇄로 작은 도서관을 열었다. 이름은 김현수 기념도서관이었다. 그곳에서 서정은 다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